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찍습니다. 이거 영상. 이거 며칠 전에 그 닉네임 미니미님께서 채팅 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시설 분야의 공무원 쪽에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힘들어서 채팅창으로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나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힘드네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정신이 번쩍 뜨게 할 수 있는 얘기도 같이 해드릴 겸 이번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요. 공무원 생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직 공무원 분들이 들으시기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자식은 공무원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 뭐 공무원 일을 안다고 저렇게 왈가불가 하는 거냐, 네가 뭘 안다고 저 사람들 위로해 주는 거냐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공무원은 일하는 사람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저한테 붕어 형님이 할 수 있는 건 파워에이드, 조, 네, 잘 킬킬킬킬킬킬.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제가 얘기를 하다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위로라는 거는 어느 직렬을 떠나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조언 같은 거는 꼭 내가 저 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이.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의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각자 자기들이 겪는 이 고충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꺼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공무원이 이제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안정적이고 이제 칼퇴근도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일하면서 힘들다 하면 사람들이 또 안 좋게 보거든요. 야, 공무원만큼 좋은 게 어딨어? 밖에 나가봐. 나도 공무원 하고 싶다. 야, 공무원만큼 이렇게 일 땡하면 마치고 하는 게 어딨어? 안 잘리잖아. 그럼 세상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런 반응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런 어떤 공무원의 생태계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저도 이 공직 생활의 경험 있는 사람 아니지만 주변에 공직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어 이제 그런 정보를 수집해 본 결과 그분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마냥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물론 행복을 하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뭐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반면에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밖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나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의원 면직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원 면직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 퇴사입니다. 퇴사. 공무원은 퇴사를 하려면 의원 면직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사직서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 면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퇴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더 이 의원 면직을 하는 그 분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반 사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뭐 공무원이 무슨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직장도 아니고 우리 일반 사기업보다 더 들어오기 힘든 직장이고 그만큼 준비도 많이 했을 테고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써가지고 어렵사리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붙은 게 이 직업인데 왜 이 직업을 그만두려고 하지? 왜 이런 좋은 직업을 왜 나가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설령 그거를 설령 이분들이 그냥 홧김에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홧김에 그냥 에이 이거 말고 할 게 없겠냐 해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욱해가지고 공무원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자기들이 힘들게 된 그 직업인지 알잖아요. 어느 공무원 하나 만만한 시험도 없고 요즘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못해도 2년 3년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어느 직렬이든 간에 심지어는 5년 이상 투자한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과 열정이 아까워서라도 뭐 잠깐 일하고 순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사이서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참고 참고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참다가는 진짜 뭐 하나 병이나 생기겠다. 실제로 공무원 일하신 분들 중에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오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아요. 몸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뭐 살이 빠진다거나 탈모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이가 빠지는 사람도 있어. 이가 빠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물론 사기업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일하면서 노화가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우리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무원마저도 사람이 한 직업이고 그리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분도 뭐 인내심이 부족했다거나 뭐 끈기가 부족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잠깐 발 담가가지고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아, 며칠 해보고 아, 그만둬야지.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참고 참고 참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견디기는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의 단계에 도달해서 이대로 앞으로 10년, 20년 하다가 내가 진짜 연금 받기도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년 채우기 전에 내가 요절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아, 그만두고 싶다.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 좀 위로를 드리고 페트 폭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특히 공무원분들이 겪는 고충은 또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공무원이 뭐 망고된 편한 직업 그냥 편하게 있다가 시간만 되면 퇴근하는 그런 직업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또 왔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공무원도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감정 스트레스 직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약간 좀 까라면 까란 식의 어떤 그런 약간 잘못된 직장 문화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고인물 사회이다 보니까 한 번 찍히면 여기에서 또 헤어나기 힘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미니미니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님이 공무원 시험을 맨 처음 준비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분한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있고 할 줄 아는 것에 대한 재능이 있었으면 왜 공무원 시험을 받겠습니까? 자, 공무원 시험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좀 많고 그걸로 내가 재능이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공무원 시험 볼까요?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에 입직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건 있지만 그걸로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먹고 살지 못 먹고 살지 까바득한 경우 아니면 그걸 먹고 살더라도 힘들다거나 한계점이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뛰어든 사람들이 전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 나름 사기업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 이 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 왜 뛰어들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뛰어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이걸로 내가 과연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10년 뒤에도 이 조직에서 내가 살아남아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월급 받아가지고 과연 뭐 10년, 20년, 뭐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보다는 공무원 시험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뛰어든 거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딱히 할 줄 아는 게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대학교 졸업해놓고 마땅히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공감하십니까?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냥 대학교 졸업장만 있을 뿐 마땅히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고도 그 재능과 어떤 피지컬과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거나 그걸로 갈 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으면 정해져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많았으면 아마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겠죠. 근데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마땅히 이걸 직업을 삼을 것도 없고 마땅히 이걸 내가 어떤 기술로 테크놀로지로 발전시킬 만한 그런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그 고학력자들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겠죠. 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공무원 시험 치기 전에 마땅히 할 줄 아는 게 막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서 나름 생존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이 조직에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님이 처음 시험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님이 만약에 뭐 이 시험 보기 전에 나름 내가 뭐 돈도 많이 벌었고 인정도 받았고 좀 주변 사람들 알아주는 그런 기업에 가가지고 사람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면 이 시험을 안 받겠죠. 근데 님이 이 시험을 본 이유는 내가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했지만 마땅히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설령 여기에서 내가 일한다 하더라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가망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공무원이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이 시험에 뛰어든 거잖아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님이 설령 그만두고 싶어서 나와도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그냥 단순히 할 줄을 아는 게 없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적응 못해서 나와버리면 할 줄 아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선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얘기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생존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얘기는 밥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님은 그만두고 싶다고 나와버리면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세상이 던져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로 베이스에서 세상이 던져지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그렇게 던져져도 어떻게든 생존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의식 교육을 들었잖아요. 주의식. 그냥 어떻게든 집어넣는 누가 칠판에 적어가지고 적어서 어떻게든 외우라고 해서 외우고 적으라고 해서 적고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필기해서 필기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나오고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이 어렵냐?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생존하는 방법. 근데 내 스스로 생존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그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장비나 무기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스펙이죠. 자격증, 토익 같은 거.
님이 나와서 그만두고 싶어서 나왔을 때 아무런 무기가 없으면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단에 바위치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님이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이해가 돼요. 이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 그만두고 싶은데란 저 단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뭐 그 인권 탄압과 그리고 말 못할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없는 사람들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속에 이제 그런 끙끙 앓는 것들 속사정 같은 거는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다 있어도 그거 있다고 해서 뭐 다 관두냐? 다 그만두고 뭐 나오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어떻게든 근성 가지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못 참을 것 같으면 나와라.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나오고 나서 근데 뒷일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뭔가 무기를 만들고 가도 굉장히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스펙과 자격증을 따고 그걸로 어떻게 이력서에 채워도 그래도 날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하고 내가 나와서 생존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 뭐 저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 중에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가지고 사는데 여유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직업적으로 안정을 못 받다 보니까 또 사는 게 힘든 사람들 보면 부모님들이 뭐 정규직이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힘든 일을 뭐 남 밑에서 욕먹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남 밑에서 욕먹어가면서 저런 일 안 하겠다. 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일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님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정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해서 삶이 엄청나게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유복 환경이 장애 환경이 아니라 원래 좀 쪼들리는 환경에서 이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공무원 합격하고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아니면 집에 뭐 대출금 같은 거 아니 부모님 사업해가지고 말아먹은 돈 뭐 본인이 대신 갚아야 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님이 그만두고 나와버리면 혹시 뭐 집에 빚이 있거나 하면 그것도 이제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없이 나와버리면 세상은 절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뭐 나오면 밖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지옥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냥 악마 소굴이 악마 소굴. 악마 소굴. 물론 뭐 님이 말씀하지 못하는 고충이야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할 줄 아는 게 있다 하면 모르겠어요. 할 줄 아는 게. 할 줄 아는 게 있고 내가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놨다. 그래도 나와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뭐 지금 요즘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굶어 죽겠다는 거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이분이 뭐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나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기술직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요.
장관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술직이 보통 보면 다른 직렬에 비해서 30대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에서 뭐 이것저것 좀 이제 좀 일을 하다가 자격증 따고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쪽으로 왔겠어요? 일반적인 어떤 스펙과 이런 걸로 가지고 기업에서 날 안 받아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님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님이 여기서 힘들어서 나와버리면 당장 날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님이 일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힘든 일. 택배 상하차 같은 거. 누구는 택배 상하차 같은 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누가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일 같지도 않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구박대로 듣고 하다가 거의 뭐 골로 갈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죽도록 일해도 돈도 안 되고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근데 그런 일밖에 구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현재서.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장단드리고 싶은 게 님이 설령 그만두고 나서 할 거 없어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그때 님이 시험 붙었을 때하고 지금 다시 시험을 본 때하고는 정말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은. 사실 기술 직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 다른 직렬에 비해서. 다른 직렬보다는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그래도 낮잖아요. 님이 시험 쳐서 들어갈 때하고 님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방하다가 다시 공부해서 나올 때하고는 공부해서 준비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님이 준비할 때도 빡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빡셉니다. 몇 배 더 빡세요. 왜냐 님은 설령 보통 보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무원 시험 하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이것저것 하다 안 되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나이가 좀 먹었다는 거지. 공부를 또 안 했고 시험 붙고 나니까 더 이상 책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봐야 되잖아요. 눈에 더 안 들을 수도 있고. 그 나보다 더 젊고 머리 좋은 애들이 더 이 시험에 더 많이 진입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예전에 만약에 예전에 내가 시험 쳤을 때 한 70점이 붙을 수 있는 점수라고 치면 지금 80점 맞아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계획도 없고 이게 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뭔가 좀 단순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즘 세상은 아무 계획도 없이 나오는 사람한테 정말 아무것도 안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번씩 그만두고 싶을 때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